안녕하세요. 행복한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북 리뷰의 두 번째로서 30대가 아버지에게 묻다 라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다. 30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0대라고 하면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해서 빠르면 빠르진 않죠. 아이가 있거나 어쨌거나 이제 혼자서 살기를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자 윤영걸은 30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책을 썼을 때 저자는 자기 다음 세대 아들 또래 혹은 딸 또래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내용은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까지는 달리 더 이상 부모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고 결혼을 했다면은 아이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윤영걸 멘토는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8년생부터가 인구 버블일 때였으니까 한참 많은 인구 계층을 시작하는 세대였고요. 매경 이코노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MBN에도 출연해서 경제 쪽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가 30대다. 그것이 윤영걸 저자의 의견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사형 선고가 아니죠. 사형 집행 장면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쥐와 벌 이런 책으로 유명한데 그가 젊었을 때 사회 독서회 모임에 참가했다가 짜르의 명령으로 체포가 돼서 동료들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처럼 사형 집행하기 5분 전에 황제의 사면으로 시베리아 유황으로 바뀝니다. 그는 죽기 전에 시간을 5분을 줬다고 하는데요. 2분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데 썼고, 그리고 2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데 썼고,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봤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5분을 지난 다음에 사면을 받고 결정한 것은 다시는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어려운 인생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죠. 최근에 죽었지만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이사회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때는 그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있어서의 최고의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한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와 사업가 비율을 이제 하는데요.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게 꿈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거위의 꿈도 나오지만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거위와 같습니다. 거위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러기류의 새 중에서 유일하게 날지를 못해요. 기러기 뭐 멀리 다니는 철새로 유명하죠. 백조도 우아하게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위는 그렇지 못해요. 거위는 왜냐하면 닭처럼 가축이 됐기 때문이죠. 가축이 되면 좋은 게 굶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밥을 먹여주니까. 나쁜 점은 거위를 왜 칩니까? 거위 알을 달걀 프라이처럼 먹거나 아니면 거위를 잡아먹거나 그런 거죠. 월급쟁이도 그렇습니다. 월급쟁이의 말로는 뭐 결국은 그만둬야 되겠죠. 운이 좋은 경우는 정년퇴직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뭐 복리해거나 어쨌든 그런 형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기예금하고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네요. 확실하게 원본하고 이자가 확실하지만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30대였을 때 어땠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20대 졸업을 하고 뭐 저는 그냥 6개월 방해를 해도 되는 소위 말하는 2대 독자였지만 군대를 지원해서 2년 반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결혼한 이유 중에 유효한 게 제가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사기업을 이직을 했고요. 아이를 낳고 그리고 IMF로 정리해고가 됩니다. 뭐 다행히 제가 했던 일이 국제 이동통신 쪽이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최소의 물질로 왜냐하면 정리해고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기업에서 배운 그러니까 제가 공기업에 있을 때는 통신 쪽으로 했기 때문에 동기업은 확실하거든요. 통신기술하고 행정하고 일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신기술이 행정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체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태국을 담당했었는데 태국에 가면은 원래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갔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현지 파트너도 구하고 조인트 벤처 컴퍼니도 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세워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고 그래서 원래 나온 공학사 외에 법학사도 취득했고 캐나다 유학을 와서는 어카운팅 디플로마와 나utical 사이언스 디플로마를 해서 현재 항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5년 전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도 다시는 아닙니다. 타인입니다. 다만 상당히 가까울 뿐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암수사자인데 실제로는 수사자가 한 마리의 암사자만을 데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 마리의 암사자를 데리고 사는데 암사자의 일은 많습니다. 새끼도 낳아야 되죠. 키워야 되죠. 먹이도 구합니다. 사냥까지 해요. 그럼 수사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만드는 거랑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군인이죠. 젊은 남자가 군 의무인 것처럼 어쨌든 좋아 보이지만 투사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긴 하지만 늙어가면서 젊은 수사자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독거 노인 형태가 되는 거죠. 혼자서 사냥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늙어가지고 사냥을 못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병들어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보통 남편들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하죠.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부인이 육아와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그거는 좋은 롤 쉐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맞벌이를 한다든지 혹은 혼자 벌었어도 은퇴한 다음이라든지 그러면은 은퇴 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면 이 늙은 수사자처럼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힘쓰는 일 말고 기술을 가져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요리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요리하려고 그러면 쉽나요? 그것도 어렵죠. 평소에 조금씩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화성, 금성 이런 얘기 아시죠? 여자와 남자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은 자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남성 호르몬은 반대로 이제 혼자 과묵하게 있으려고 들죠. 그런데 이거는 갱년기까지고 갱년기가 지나면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갱년기가 되기 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의사소통하기 싫어도 좀 하려고 들고 그리고 나중에 갱년기가 지났을 때 의사소통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자취 생활을 혼자 한지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거 찌개 이런 거 잘 만듭니다. 밥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름 저자가 얘기하는 요리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집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은퇴하기는 지금 방학 때마다 매년 5주 정도씩 해외여행을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5년 전부터 향해사 공부를 하면서 이 해양대학교는 캐나다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는 방학이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은 못했고 올해 졸업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좀 확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결혼이나 입양 이게 지금 목표고요. 다음 항목은 따뜻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저자는 6개의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따뜻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중요한 거는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대통령 같은 경우 능력 여부보다 사실은 도덕성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은 좋은 사람을 쓰면 돼요, 부하를. 근데 도덕성이 없다면 그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끝나면은 안 좋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거나 탄핵으로 물러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뽑아야죠. 그리고 저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느냐. 로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옆에 상대 경쟁국들이 많았거든요. 더 똑똑했던 그리스도 있었고요. 더 강했던 켈트족도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 해상권을 잡았던 카르타고도 있었죠. 하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는 포용과 나눔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출신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은 항상 호족, 원래 권력층을 갖다가 대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체부자도 원칙이 있었죠. 보통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주 체부자는 300년을 갔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어디죠? 영남대학교에 영남대학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긴 한데 어쨌거나 개인적인 면으로서는 만석이 300년 유지가 된 이유는 한계를 정했어요. 자기의 수입을 만석으로 못 박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석이었는데 토지가 더 늘었어요. 10%의 토지가 더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장률 1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수입은 만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오히려 토지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좋은 토지만 생기면 경주 체부자집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 방법이 경주 체부자가 300년을 이어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무자일 때는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되면 실력보다는 어떤 사람은 줄이라고 그러는데 줄이 아닙니다. 줄보다는 나중에 그게 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직접 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외모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력은 기본이고 밉보이지 않아야 되고 줄을 쓸 필요는 없지만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 하면 기부를 10년 동안 1억까지 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전에는 뭐 사실 형편이 별로 안 됐고요.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1억 10년 안에 1억 기부하기, 그리고 지금 한 30% 가까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기부 더하기가 목표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서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업을 전환해 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현재로서는 배당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국내나 해외 쪽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위의금이 드디어 나왔네요. 가금 이어서 좋은 점은 굶지 않는다는 것, 나쁜 점은 그러다 보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것. 조류가 날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몸무게가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힘보다 몸무게 중력이 더 커지면 못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고요. 4월부터 지금 한 15파운드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럼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간헐적 단식 매일 19시간씩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2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운동급 금연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이 세 가지 합층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실천을 하고 있고 최소의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제가 와인 만드는 취미가 있어서 못하지만 금연과 운동은 하고 있고요. 와인도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잔 정도
말씀하시니까 저자의 주장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공여 세라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아마 북 리뷰를 할 겁니다. 세라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진 부잣집 상속녀에서 선도꾸러기가 되죠. 하녀가 되는데 원래 있던 기숙사 학교에 그때 춥고 배고프고 하면서도 잘 때 항상 꿈을 꿉니다. 내가 눈을 뜨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방에서 깨어날 거야 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어. 아버지 친구가 물론 그때는 친구의 딸인지 몰랐습니다만 불쌍한 소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위의 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뒤에 후렴구에 가면 날른다라고 나오죠.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위의 꿈.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느낌이 옵니다. 힘들 때 거위의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노후 30년 준비가 됐냐.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고요. 물론 여자는 더 삽니다. 남자보다 나이 차도 있기 때문에 남편보다 한 10년 더 산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준비 요즘은 일찍 잘리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30대인 경우에 20년 근무를 한다고 치더라도 50세 은퇴하는 것도 좋은 행운이 있는 축에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87이라면은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2가지를 얘기를 해요. 투자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 같은 경우는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민밀이라는 등려군이 부른 노래이자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맥도날드인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그거 말고도 영어학원 원생 유치하기 커미션 때문에 외환 투자도 하고 심지어는 춘절 때 돌아가는 사람들 여행객들 대상으로 카세트 테이프도 팔려고 듭니다. 다 실패하죠. 그때 나온 게 외환 투자에서 열심히 벌다가 폭망하는 게 나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와는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 생산이 줄었고 시가총액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나중에 북리뷰를 한번 할까 하는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고 100명의 사람이 100푸대 쌀이 필요하다 1년에. 근데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쌀값은 1원일 겁니다. 푸대당.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쌀을 늘리는 거는 정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한테 더 쌀을 벼를 심으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은 더 찍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0원이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200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쌀값이 2배가 됩니다.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그럴 겁니다.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늘고 있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세계 최고의 주가 시장 상승률을 올렸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였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가본 나라인데 그때 가니까 지금 보니 그때 가니까 그때는 슈퍼마켓 가는데 짐 검사를 하고 다 맡기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가끔 뉴스 보면은 슈퍼마켓에 썰렁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짐바브웨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올랐는데 10,000%인가 이렇게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는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니까 그냥 주가도 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카지노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카지노에서는 하우스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복권시장은 그래요. 복권시장은 복권 발행자만 돈을 법니다. 저는 절대 복권을 안 사요. 왜냐하면 500원짜리 예전에 주택 복권 있을 때 기대값 계산을 보니까 24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반값이 되는 거죠. 게다가 세금도 내야 되니까 반의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세율인 경우는. 카지노에서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벌고 이기면 나오는 거예요. 졌다 그러면 더블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나와. 또 졌다 더블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자본이 끝이 없다면 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자본이 한계가 있죠. 카지노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펀드보다는 장기 우량주를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피터 린치고 그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10년 이상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 투자자의 반 이상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펀드를 사고 내리면 팝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와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펀드 하지 말고 장기 우량주 투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는 제가 이 책을 시작한 게 쓰고서 국리뷰 자료를 쓰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신가구를 고려하면 서울주택보급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120%였어요. 하지만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쌀값이 2배 되는 것처럼 주택값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해지거든요. 지금 공급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공급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물론 경기가 위축돼서 줄어들긴 했지만 공급보다는 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택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느님이 오셔도 곤란할 겁니다. 그렇다고 통화량을 줄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이긴 한데 일단 이 국립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다면 꼭 집을 사세요. 자기 살 집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이 없다면 집 사세요. 그리고 집이 있다면 지금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오를 거긴 하지만 세금으로 다 뜯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십시오. 그리고 제 노후 준비는 어떨까요? 제 노후 준비는 원래 부동산 주식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가 6% 정도인데 이거는 대부분 종신연금입니다. 종신보험도 있고요. 그것까지 받는 삼성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60세 이후가 돼야 탈 수 있다는 거고 주택연금은 제가 1가구 1주택인데 다 좋은데 종신이긴 한데 물가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연금을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받아야 될 건지 그거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대부분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는 보통 시가총액 배당 비율의 2%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펀드는 절대 안 합니다. 펀드를 하면 대부분 2%씩 떼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만 돈 버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만 운용사만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가 뭐 떨어졌다고 해서 2%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든 오르든 무조건 1% 뺍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하시겠다면 그건 추천합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복권 발행하는 거랑 똑같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만약 펀드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ETF입니다. ETF는 2%가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0.15%나 코덱스 200이 그래요. 그리고 코덱스 200 말고 타이거 200이나 뭐 다른 후발 펀드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0.05% 정도니까 펀드의 40분의 1밖에 안 뗍니다. 그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저도 단기 1년 이내 자금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ETF를 그냥 삽니다. 최근에 타이거를 샀다가 현금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항입니다. 공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꿈하고 돈 중에 뭐가 좋을까요?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공자의 그 아내 편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요절하게 됐지만. 아내가 가난한데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자가 대답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먹고 살만하고 식량, 그리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였죠. 그러니까 군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묻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아내가 물었을 때 셋 중에 셋 다 있으면 좋지만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군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군대를 포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쉽습니다. 군대는 신의가 없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깝게 멀게는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전두환부터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죠. 두 번째로 포기할 게 뭐냐? 식량이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군대가 제일 덜 중요하다는 거는 동의할 수 있고요. 식량하고 신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꿈하고 돈 중에서는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둘이라서 쉽겠지만 꿈이 더 중요합니다.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거는 다른 얘기한 거죠. 꿈이 있어야 살아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30대 젊은 남자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누워서 죽기만을 바라는 이건희 회장, 돈 많죠?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꿈 없는 돈은 돈 없는 꿈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의 생각을 좀 하다가 나의 꿈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버킷리스트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죠. 둘이 어떻게 보면은 돈 없는 꿈 없는 돈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한 친구는 그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돈이 많죠. 그리고 다른 친구는 돈은 없지만 대신 가족, 따뜻한 사랑을 가진 가족이 있어요.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도서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학 박사까지 따는 것, 이런 게 목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아들 쌍둥이만 있기 때문에 딸 쌍둥이를 입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항상 합니다. 지금도 오프라인 파티를 매년 제가 자원봉사하는 데서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지금 기획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오프라인 도서관을 하기 전에 온라인 인간 도서관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도서관을 몬트리올하고 서울에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할 확률이 높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음 목사자가 좀 준비가 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삼치는 어떨까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해피 인스턴트 카페 구체적인 내용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구독을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계속 좋은 책이 있을 때만, 저는 일주일에 한 권, 매일 한 권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꼭 내가 도서관을 세울 때 이걸 구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책이 있는 경우에만 리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소모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공 리뷰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하고 좋은 내용을 많이 공유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